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국정조사 첫 회의에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했습니다. 무책임한 조직적 항명이라는 질타에 오후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도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대면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회의장에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선관위원 9명 중 출석한 사람은 단 2명으로 이미 사퇴한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직무대행뿐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와 송파구 위원장도 불참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출석 요구서 대신 자진 출석 요청을 받자 이를 핑계로 안 나온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다른 생업들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는 일정은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출석하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결국 선관위원들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50% 인쇄 축소안을 결정할 당시 노태학 전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회의록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했다가 어느 순간 한 페이지 미만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시 회의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 있어요. 회의에선 50% 인쇄 축소에 대해 의견 제시도 논의도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게 당초 발표보다 6분 빠른 11시 34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 첫날 19명 중에 16명이 안 나왔어요.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중에. 그럼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국회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각각 판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못 나왔다 그랬는데 또 한마디 하니까 오후에는 우르륵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한마디씩 혼찌검을 좀 내주시죠. 이게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만큼은 아니라도 민주당에서 이 선관위 이게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뒤늦게 좀 발동이 걸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건방지게 아무도 안 튀어나온 거예요. 대행인가 위철한 예. 그 형님 언제 그거 했노? 변호사협회장 하던 사람이 그걸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형님이 거기 가서 막 쩔쩔 매길래 깜짝 놀랐는데 예. 어쨌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쩔쩔 매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좀 민주당이 저는 대통령이 그때 메시지도 그러거든요. 순방 가면서 이게 좀 잘해달라. 그 당에서 이걸 국민의힘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안 나온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자, 이 뭐랄까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45일간의 활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얘기를 꼭 하시죠. 그 진상규명 이후에는 뭡니까? 책임자 처벌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그리고 지금의 선관위는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 뉴스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정부 광고 관련해서요. 유튜브 관련해서 선관위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선관위 얘기요? 예. 하시죠.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를 어떻게 알길래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이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회의비는 뭐 450에서 350까지를 노태학의 경우에 이제 예. 그렇게 챙겨간 건데 수당으로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회의에 나와서 당신 이런 거 알아?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와서 별일 없죠? 서명, 회의비, 땡 이렇게 한 거예요. 선거관리 사무를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보고하고 의결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빈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챙겨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관리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쿠리 사태가 나고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받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면서 선거 때가 되면 휴직하고 휴직하는 사이에 선배 그 선관위 직원 자녀 취직시켜가지고 예.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개헌 없이 그냥 간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용어로만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뭐 집단 항명 비슷하게 해서 여야가 동시에 질타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잘 국정조사하고 끝내면 되겠지 이렇게는 안 되고 저는 우리 언론도 세게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언론사들도 뭐 단독 보도들 계속 내고 네. 있는데 선관위의 행태라는 것이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요. 아내와 함께 출장 이런 것들은 거의 형사처벌 수준으로 가는 거죠. 아 근데 근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태학 관행인 위원장이 줄 알았다. 의뢰 그러는 건 줄 알 줄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국가보조금 만약에 횡령 사건 같은 게 형사로 들어왔는데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만약에 판사였을 때 의뢰 그런 줄 알았다. 와이프는 같이 비즈니스 썩 타는 줄 알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유죄 이럴 거예요. 네. 예. 말도 안 판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다시 거꾸로 돌아보면 선관위 업무를 했던 자신의 모습. 네. 예를 들어서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왔어요. 그 수당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는데 좋겠네. 그게 정상적이냐? 그 외에 지방 선관위 케이스들은 더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어제 노태학 위원장이 나와서 노태학 위원장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고 예를 들면 투표용지 그 인쇄하는 하한선이 뭐 50% 60%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에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지금 도장 찍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이제 감사원의 그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이제 어떤 헌법기관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 감사원의 그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분명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고 그 외부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작용으로 하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를 아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에서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와 수사는 뭐가 다르냐? 수사는 강제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유기라든지 꼭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은 방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런 아주 짧은 기간, 아까 이제 국정조사 45일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나온 사실관계, 수사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완전히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는 거죠. 예. 자 일단 어제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증인이 16명이나 불출석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중간에 오라고 해서 뭐 몇 명이 오긴 했습니다만 끝내 불출석한 두 사람은 도대체 뭔지 국회는 국민의 요구인데 어떻게 불출석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들이? 중앙선관위원들하고 예. 송파구 선관위원들, 네.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이 네. 저희들이 정의 신청을 했어요. 이 정의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무더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무더기로 한 정의 신청에 대해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론됐지만 저는 강력히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이제 정의 신청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안 나왔는데 네. 중앙선관위원이 나오지 않는 중앙선관위 기관복을 받고 국정조사를 한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왔는가? 원래 증인 출석 요구서하고 증인 출석과 날짜상 일주일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일주일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항을 대고 안 나온 겁니다. 이야.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대단한 분이네요. 자기들이 의무에 있어서는 법을 대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지방선거가 법대로 제대로 되도록 노력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이게 뭐냐? 아. 이런 현상 자체가 이율 배반적인 것이고 얼마만큼 중앙선관위원들이 보신주에 흐르고 있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네. 왜 이러한 투표용지 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이거 자체가 설명해주고 네.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오후에 나왔습니다. 예. 오후에 일부 나오고 일부도 안 나온 사람도 예. 있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그 오만한 태도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 잣대네요.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법조문 대고 일주일 당신들이 그렇죠. 그 증인 출석일 일주일 어겼으니까 나는 뭐 안 가도 돼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들이 선관위 하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그것은 불법 법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 상임선관위원장 지금 선관위원장 직무대행하신 분이 자기가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뭐 각자 일 있으니까 안 나온 거 답변 이런 답변이야.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각자 겁니다. 일 있어서 안 나온다니 지금 무슨 그렇죠. 망언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아니 어제는 안 나오냐 오후에 왜 나왔냐? 오후에 왜 나왔냐? 그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나왔냐 어제는 했더니 바빠서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바쁘고 이보다 더 분초를 다투고 엄중한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을 못 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거 관리를 했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다. 참담한 거죠. 최소한의 그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다 떠나서 공적 의식. 그렇죠. 내가 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여된 이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기본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슨 어떤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것을 뒤로 보고 여기를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마인드죠. 이런 사람들이 중앙선관위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은 출석을 했던데요. 이분은 이제 사법 처리도 받아야 될 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그 처음으로 그 자료를 내셨어요. 기자들 표현으로 특종 단독을 하셨는데 부인을 동반해가지고 해외 출장인지 해외 여행인지를 3차례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여비로 1,000만 원 한 번 갈 때, 그리고 부인의 비행기값 이런 것도 다 대줬는데, 아니 뭐 당연한 줄 알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오부 요인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밑에 실무진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이 돈이 개인의 사비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편성됐다 할지라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이렇게 해외 출장과 연구 목적 뭐 이런 목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었냐 이것입니다. 늘 선거 관리에서 문제, 조직 내부의 문제, 인사 처형의 비리가 늘 터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을 가도 부인으로서 어떤 공적 역할을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인이 선관위 어떤 방문한 선관위에 직원들을 상대로 뭘 한다든지 뭔가 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만찬 참석이 전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좀 민망스러워요. 사실 민망스러운데 전혀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뭔가 어떤 잘못됐다는 인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온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간 쭉 해왔다. 뭐 선관위가 그 설립된 이후에 계속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라서 나만 그렇죠.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그러냐 이것입니다. 약간 이런 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인한 거 도로 내겠냐? 어제 질의 중에 본인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의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뭘 배웠냐? 이 투표용지 부족 사례 공부하고 왔냐? 없죠. 없죠. 투표용지 부족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가는 장소도 몰디브 같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몰디브 대선을 우리가 왜 참고를 해? 우리나라가 K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선거 제도가 세계에 안착된 제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서 뭘 배웁니까? 그래서 너무나 모럴 해저드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예. 극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지금 최근에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여러 선관위 투표용지로 선관위 난리가 났는데 어디 지방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조직이 이런 조직이에요.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다 아다시피 3.15 부정선거 이렇게 해서 1963년도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관이 이제는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돼가지고 애물단위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예. 역할을 해버렸어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금 우리가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거다. 예. 이 조직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고 헌법상의 어떤 취지에 맞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숙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어제 노태학 위원장도 필요하면 개헌까지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비상임 체제로는 불가한 것 같다. 이런 일종의 이제 합의라는 표현은 그렇고 컨센서스가 이어졌다고. 제가 예. 중앙선관위원들 전체를 정신청한 이유가 딱 그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예. 우리 민주당이 이야기했지만은 예. 최후 경우는 선관위 개선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 지금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원법이어서. 예. 감사원법에 보면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하도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직무감찰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인사처형 비리에 대해서 그래. 위원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예. 별 법을 다 만들도 예. 선관위 좀 조용해지면은 위원 신청하면 위원으로 나와버립니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헌법에 외부 감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 선관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헌이 필요해서 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원들을 소환한 이유는 그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예. 딱 한 분 다 동의합니다. 네. 개헌에 다 동의. 개헌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예. 한 분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뭐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 이야기인데 제가 그 강의할 수 양심의 고백을 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분만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헌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중앙선관위 위원들조차도. 예. 그래서 그걸 듣고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예. 계속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바꿔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예. 어제 중앙선관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국힘 의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 안 바뀌었겠죠. 문제 국힘은 제기는 하지만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아니라 개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개헌을 하려면은 그 3분의 2를 우리 확보를 해야 예. 되는데 국힘 의원들이 지금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하필이면 이번에 또 의석이 늘었어요. 국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이 재선거를 했으면 하는 게 네. 분위기 같아요. 어제 보니까 자꾸 질의한 것도 예. 재선거라기에는 선거 소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소청하면은 먼저 첫 단계에서 소청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중앙선거에서 결정하는데 예. 유천한 상임위원 당신이 하면 되냐? 예. 이해 충돌 아니냐? 자꾸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철안 말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선거 소청에 대해서 심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물론 자기들의 잘못을 가지고 예. 그 소청 결과를 인용이든 기각이든 근데 이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지금 재선거는 불가하다라는 게 이제 중선관위 입장이어서 예, 예. 그럴 이유도 없고. 자, 재선거가 되려면은 네.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그렇죠. 표 차이보다도 예. 참정권을 침해하는 유권자 수가 많아야 되는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표 차이를 보면 그럴 상황은 그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재선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왜 너희들이 다른적 그 말을 했냐라고도 문제 국힘은 제기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뭐 이후에 개혁 과제들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이제 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그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애초에 문제로 돌아가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사전 투표 용지는 또 너무 많이 2배 넘게 인쇄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투표도 실제 송파 지역에 투표용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그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어떻게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 50% 하한선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50%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50% 결정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전결을 끝냈습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사무총장 전결을 할 수 없는 전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법 규칙에 보면은 투표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규칙에 언급이 안 됐다 할지라도 투표용지야말로 면면을 제작하냐는 것은 국민의 참여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전결할 내용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이것을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원들은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야 할 내용인조차도 몰라요. 네? 그 내용인조차도 몰라. 중앙선관위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의결해야 할 상황인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몇 년간 그렇게 해온 겁니다. 법률에 분명히 것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세상에. 규칙은 중앙선관위 의결을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투표용지 매수가 중요한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엿가락 자르듯이 올해는 얼마, 올해는 지 혼자 정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을 그런데 중앙선관위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의결 사안이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나 다니고 투표용지 매수에 대해서 축소 50% 보고를 2025년 11월 24일 선거 때 회의 때 들었냐 안 들었냐 그 보고서 제출되냐 안 되냐가 논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9명 원사람들한테 보고 받은 기억도 없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도 잘 몰라. 너무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매수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요. 선관위의 존재 의미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받은 보고가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잘 몰라. 그거 보고서 있었다니까 있었게 이 정도예요. 자기들이 결정할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내용인조차도 모르고 그랬더니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이겠습니다. 서로 논의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정한 것처럼 이거 빨리 규칙으로 정해라. 의결 사항이다. 그걸 했고요. 또 하나 선관위 용지 부족을 50% 정한 게 이것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본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했던 대선, 그때 지선, 2024년에 총선, 이번에 했던 대선 쭉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해서 본 투표도 상승되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다 강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22년부터 치렀던 우리 선거가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본 투표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본 투표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 해서 본 투표율이 낮아진 게 아니다.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조직이고 이것에 근거됐던 게 무슨 용역을 줬어요. 어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서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예산 타령을 하고 만일 용지가 남아야 되는데 부정선거론 국민의 참정권을 예산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네요. 수 없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투표용지 저는 100% 다 인쇄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자기들끼리 행정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거 줄인 거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왼손으로는 국민 여러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선거 때마다 캠페인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홍보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편으로는 야 어차피 국민들 투표 안 해. 투표용지 그 많이 찍어봐야 맨날 부정선거한다고 비판받으니까 용지 줄여. 그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거를 연구 보고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근데 알고 그렇죠. 보니까 지금 그것도 전혀 판단을 못한 겁니다. 계속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비해서 본투표율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통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 사무총장 일반직 사무총장이 정계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도 몰라요. 중앙선관위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말이 전도돼 주객이 전도돼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가서 돈이나 받고 예. 그 회의 수당 받고 도장 찍어줘 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관위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투표가 잠실 4동과 잠실 2동의 투표 똑같이 부족했는데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실 4동은 60% 인쇄 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했어요. 잠실 2동은 50% 한 것이고요. 투표용지 부족 이유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50% 인쇄를 했다, 하한선했다라고 나왔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한선도 하지만은 선거 인구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투표 인원을 기본 인구 기준. 예. 인구 기준이 작년 12월 31일로 인구 잡았어요. 예. 인구 기준이라는 게 이제 투표용지를 얼마를 몇 퍼센트를 정할 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예.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쵸. 기준 시점에서 예. 인구는 시점마다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구 기준을 잡을 것인가. 예. 그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 신청일에 전전달 말일로 잡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는 2020년 10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법에 보면은 예. 그 이후에 예. 인구 유입 증가가 예상되면은 인구 기준일을 뒤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잠실 4동은 예. 아파트 준공이 작년 10월 달, 금년 1월 달이 됐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구 기준 시점을 예.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변경한다고 했는데 예. 3월 31일로 변경을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잡도 됩니다. 예. 뭐 선거 비용 제한 때문에 그런다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4월 30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고 또 4월 30일 이후인 5월 12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선거인 명부 기준일로부터 예.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도 했는데 선거용지가 부족해요. 분모가 적어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숫자로니까 50%도 안 돼버려요. 40 몇 프로 나와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계속 잠실 4동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해야 된다. 예. 그것까지는 안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변경 기준을 3월 31일만 너무 단축했다는 거 앞으로 더 뺐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혀 이런 것을 예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그냥 다 전권을 휘두르고 네. 중앙선관위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판사들 뭐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원님 말씀이 정말 참담한데요. 그냥 회의 수당 돈이나 받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주고 사인이나 하고 이런 거수기 역할만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관심도 없고.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어요. 선관위원장을 판사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선관위원장들이 비상임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출석할 필요는 없는데 예. 중앙선관위원장은 예.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이제 16개 예. 시도가 되겠네요. 그거는 법원장이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시군구는 지원자이나 부장판사가 해요. 예. 이분들이 출석은 일자로 확인해 봤어요. 예. 한 달에 한 번거나 출석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두 번이 안 돼 평균. 거기 가서 무슨 장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철한 상임위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판사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예. 근데 판사가 하는 장점이 있다고 들어요. 어떤? 뭔 장점입니까? 예. 공정성 중립성이라 해서 나가야 공정 중립이 되지 출근도 하는데 무슨 공정 중립이냐? 나가야지 공정 중립이 되든지 말든지 출근을 한 달에 한두 번에 무슨 공정 중립이 되겠냐? 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심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적확한 말씀을 짚어주시니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어요. 자기들도 창피할 것 같아요. 선거란 게 선거의 가장 큰 테마가 공정 중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정 중립을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직역에 있는 사람이 판사 맞아요, 좋아요. 그것을 제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그게 판사라는 게 그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공정 중립 실현 가봐야 공정 중립 실현될 거 아니에요. 가지라는데 어떻게 공정 중립 실현되냐 이겁니다. 아 진짜 진짜 K 민주주의하고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게 전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죠. 평화적으로 예. 폭력 없이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의롭게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정작 그 소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자라는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일을 해야 공정을 하든 중립을 지키든 하지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방 들고 와가지고 보고 잘 되고 있어 무슨 공정 총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가버리고 회의비 받고 돈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무총장이나 네. 사무처 선관위에서는 원장은 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네. 그 사람들 잘만 해주면 끝난다. 밥이나 먹이고 그러면 된다. 의전이나 해주고 의전만 잘해주면 우리 끝이다.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중앙선관위인데 뭐하러 선관위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봐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어제 할 때도 노태학 전직 선관위원장 네. 현재 직무진의 상임 이천한 상임위원이 있는데 답변을 못해요. 자세한 거 답변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무처 차장이 답변해요. 그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그럼 그 사무차장을 차라리 선관위원장을 시키지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게 낫죠. 그 사람은 그래도 실무는 알고 실무는 아니까. 출근은 매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그 기관 보고도요. 정말 마음 같은 기관 보고 보이콧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 기관 보고 쪽지가 12쪽입니다. 에? 12페이지. 12쪽이요? 예, 12페이지. 12페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별지 입어서 자를 붙여놨는데 12페이지 내용이 전부 뭐냐? 네.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 정리해서 따붙이게 한 예,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참 한심한 조직이에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정말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용지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졌지만 과거에 소위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서 소위 현대판 음서제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의 불편부당한 문제들을 언론이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부실하게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편한 대로 관리해온 그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고치려는 노력은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완전히 안 상임위원장이 하고 있는, 예. 인사말 때 그럽니다. 2022년에 소쿠리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선관위 쇄신을 위해서 4년간 몸부림 노렸다 이거래. 4년간. 예, 그래서 그럼 4년간 뭘 했는가? 예. 뭘 했습니까? 예. 답변을 못해요. 뭘 했습니까? 4년간. 4년간 결과가 이겁니까? 그럼 앞으로 4년 후에 예. 2030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내버려두면. 예. 그래서 결국 선관위가 우리가 참 한시 고민을 많이 할 문제입니다. 좀 화가 났는데 화는 화도 내더라도 네.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 재설계해야 됩니다. 네. 해체 수준의 예. 재설계 필요다. 이래 두면은 똑같습니다. 예. 2022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에 소쿠리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음서 제도가 발달하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체 수준의 재설계를 할 거냐. 이제 결국에는 정치의 몫입니다. 이제 그 의회에서 이 선관위를 목적에 맞게 새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사들이 자기 업무 보기도 바쁜데 부과해서 선관위까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이거를 일단은 전임할 수 헌법 있는 개헌을 네. 하든지 네. 개헌이 좋고 그러지 않으면 어찌 됐든 그 유언 소지가 나중에 결국 있을 겁니다. 예. 선관위가 지금 숨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예. 몇 년 지나면 그 어찌 되든 외부 감시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직무 감찰을 받아야 된다. 네. 그 두 번째는 선관위의 조직을 해버려야 돼. 이원 조직으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원 조직. 네. 그래서 조직을 일원할 필요가 있다. 조직 일어나. 일원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예. 내부에서 오도록 해야 된다. 예.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것이 꼭 합의제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 근본적인 조직 예. 개편이 필요하고 예. 선관위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면밀히 감찰할 필요가 있다. 아니 어떻게 일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그 오늘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와서 내가 일할 생각을 하지. 야, 오늘 일이 많으니까 나는 휴가 내고 놀자.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 우리 조직에 일이 많아. 예. 그러면 내가 밖에 있다고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게 일인데 예. 출근 시간이 8시여도 일찌감치 와서 그렇죠. 미리 와서 준비해 놓고 이 조직은 반대예요. 선거 때가 되면은 휴직자가 확 늡니다. 도망가요. 그러면은 인원이 부족하겠죠. 야. 그럼 부족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 경력직으로 채용하면서 누가 고관 대작 자식들이 경력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방직을 중앙직으로 이제 선관위는 중앙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세제도 생긴 겁니다. 예. 이게 두 개 연동돼 있어요. 아, 그러면 휴직으로 자리를 빼주는 겁니까? 휴가 휴직으로 그 선배들 가요. 자녀들의 가면은 휴직을 위해서? 자리가 비어. 예. 비면 자리가 필요하니까 채용을 해요. 예. 경력직 채용을 해요. 예.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이 개입된 등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예.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2024년 처음 국회의원 돼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네. 2023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위헌 소송을 해놓은 거예요. 선관위에서.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질의를 했어요. 예. 그 뭐 헌법기관이니까 위헌 소송했다는데 네. 그 떳떳하냐? 부끄러워 말하라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요. 그 부끄러워 모르는 거 자꾸 자기들은 권한은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선관위인데 일주일 안 됐으니까 안 나온 것처럼. 네.